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7번째 챕터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회계 1급은 요 챕터만 없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네, 간이과세자는 회계에서는 조금 빈도가 낮고 세무부터는 두루두루 같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 자, 그럼 간이과세자는 일단 우리가 소 제목을 좀 본다라면 어떤 사람을 간이과세자로 가지고 올 거냐. 자, 일단 앞에서 4,800은 꼭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도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는 큰 양식을 두 개로 나누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 구조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가세 신고서 보고 싶으시면 부가세 신고서에 가셔서 간이과세자 보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교육용 프로그램 이어도 개인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개인. 그래서 가능하고요. 자, 간이과세 신고 납부는 언제 하는지, 그리고 간이과세자 포기도 할 수 있죠. 네, 이건 앞에 과세 기간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서 과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과세 유형 변경 얘기가 있었고요. 간이과세를 포기했을 때 과세 기간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럼 포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그럼 간이과세자 범위 어떤 사람이다. 자, 직전연도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에 대한 대가가 이런 공급에 대한 대가예요. 자, 그럼 공급에 대한 대가는 누구를 포함한 금액이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죠. 그래서 그 공급 대가의 합계 금액이 얼마에 미달하는 사업자?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만 들어온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4,800이라는 금액도 우리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법인은 절대로 무엇한다?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죠, 여러분. 법인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실 것.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 놓습니다. 자, 우리 2000 몇 년도요? 21년도 몇 월부터? 7월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제 기준은 요 4,800이 얼마로 바뀔 것이다? 8천만 원으로 바뀐다라는 얘기도 해드렸었죠. 그래서 요것도 같이 메모를 해놓으시면 추후에 뭐 시험하고 관계없이도요. 여러분 쓸 일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요것도 하나 더 달까요? 자, 이 4,800만 원 기준이 생기면서 원래 여러분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고 했어요. 영수증 발급한다고 했어요. 영수증. 자, 이 4,800이란 금액이 작은 금액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우리 무엇을 발급하는 게 맞다? 원칙에 증빙에 대한 발급은 뭐로 할 수 있다? 우리 영수증을 주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뭐가 생길 것이다? 예외가 생길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예외에 들어가는 부분은 영수증이 아닌 무엇을 발급하는 사업자도 들어올 것이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도 생길 것이다. 아, 들어올 게 아니라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들어온다. 그러면 요 세금 계산서에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 4,80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8천까지 가야 되니까 4,800만 원 우리 이상부터 얼마에 해당되는 사람? 8천에 해당되는 사람은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규정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복잡해질 것 같기는 해요. 네. 세금 계산서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세금 계산서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그 규정에 대한 부분. 근데 법안이요. 통과가 되고 확정이 되면 세부 지침상이 다시 나와요. 네. 지침상이 다시 나올 거고요. 그리고 금년도 2020년도 7월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가 될 예정이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격증 목적으로 우리 2월달 2021년도 2월달 자격증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개정세법 조금 버리셔도 괜찮아요. 그 제가 유튜브 채널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개정세법 조만간 정리가 되면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 한 번들 보시고 업무하실 때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이과세자 배제 보겠습니다. 자,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럼 이 기준에 해당이 되면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데 국세청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렇지 않아. 직전년도 지원이나 용역의 공급 대가에 대한 부분이 4,800만 원에 미달을 하든 너가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자이든 왜냐면 신규는 여러분 처음부터 간이로 갈 수 있거든요. 자, 그 부분에 해당이 되든 난 무조건 다 인정하지는 않겠어. 왜냐면 문제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아까 4,800 미달이라는 부분에 해당이 돼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작하는 글씨가 그 얘기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무엇하고 있다? 갖고 있다. 자, 이 사람은 사업장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또 다른 사업장에는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제가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있거나 또는 법에서 1번부터 쭉 시작하는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당신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험 문제는 안 냈으면 좋겠는데 시험 문제 출제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 문제 내면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암기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건 사지선다 내겠죠? 자, 그러면 단편적으로 그러면 무슨 부분을 제가 제일 많이 조심하라고 하냐면 도매는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래요. 도매. 자, 우리 사업자 등록 처음 내려가시는 분들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요. 업태 종목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업태에 뭐라고 쓰신 분들이 있냐면 저는 도매도 하고요. 소매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목에는 뭐라고 쓰고 저는 컴퓨터를 팔 거예요. 이렇게 썼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소매는 간이를 할 수 있는데요. 도매는 간이를 못해요. 여기 도매 배제가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면 우리가 도매라는 부분은 무엇하고 없애고 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배제되는 업이 같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우린 실질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낼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업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현재 소매에서는 제가 사업장을 일단 소매로 하나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는 도매로 하나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 볼게요. 그럼 소매에서는 4,800만 원 기준에 미달되고 있대요. 근데 제가 도매라는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를 우리 적용받을 수 있느냐? 원래 도매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소매가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안 돼요.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준금액하고 관계없이 업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럼 제일 먼저 광업은 절대로 무엇 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자, 제조업도 안 돼요. 도매도 안 되고요. 부동산 매매업도 안 됩니다. 자, 여기를 가장 많이 시험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씨 자체만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시험 목적상. 그런데 다만이 있습니다. 당신이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제주자가 들어왔고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과자점업을 하고 있거나 양복점을 하고 있거나 이런 식의 관점. 그런데 이들의 용어를 등장시킨 건 너의 고객은 누구이더라? 최종 소비자가 거의 대부분이더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최종 소비자면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기업과 기업의 거래 B2B, B2C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B2B의 관점이 아니라 B2C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무엇을 우리 간이과세자를 무엇하겠다? 허용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코코호두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코코호두가 과자점업에 속해요. 호두 과자 만들어서 파는 거. 그러면 그들은 간이과세자 내는데 아무런 하자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 사업자한테 팔까요? 최종 소비자한테 팔까요? 최종 소비자한테 팔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으시냐면 우리가 이게 100%라는 관점도 있는데요. 100%에 대한 관점이 아니어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0% 관점이 아닌데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 그 최종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부분의 비율을 따져봤더니 지금 50% 이상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뭐 과자, 도정, 제분, 양복, 양장, 양화, 뭐 이런 부분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무엇 해줄 수 있다. 우리 제조업의 성격을 띈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 되는 건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세법상 개별 소비세가 나오는 부분에 업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실제 간이과세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유흥장소를 영위하는 부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단란주점이 제일 대표적인 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무슨 얘기를 가끔 물어보시냐면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도 안 되나요? 이런 부동산 임대 앞에 뭐 붙어 있어요? 특정이에요. 이 특정은 뭐 소위 말해서 법령을 세부적으로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뭐 이런 식의 문구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업은 특정이라는 문구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를 무조건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특정자 붙은 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안 되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일반적인 부동산은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자가 중요한 부분. 자, 그리고 변호사, 변리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건축 등등등 여러분 이들을 뭐라고 얘기했었죠? 인적 용역에 해당된다라는 표현 썼던 거 기억해요? 네, 인적 용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인적 용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엇도 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 무조건 못 내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을 전문직 사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로 무조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지금 현재 소득세법상 무엇을 영위해야 되는 사람,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 사업자를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이 되면 지금 무엇한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회계 배울 땐 단식과 복식 배웠잖아요. 단식은 좀 이따 들어오고 나간 것만 일률적으로 쫙 쓰는 거. 복식은 이 돈을 왜 썼어? 라는 원인을 찾아서 우리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걸 다 관리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복식처럼 장부를 쓰는 걸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요. 소득세에 가면. 근데 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식부기 의무자면요. 4,800 다 넘어가요. 대부분 이게 그 기준에 우리가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그리고 성실사업자 이런 걸 소득세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간편이라고 쓰는 사람들은 실제로 영세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규모가 커지는 게 복식이에요. 근데 그 복식 기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준 금액이 실질적으로 커요. 이제 업에 따라서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 7,500, 1억, 5천, 3억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럼 여러분 4천이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8천 규정이 생겼으니까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고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이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요. 동일 사업장이겠죠.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7번째, 일반 과세자로부터 우리 무슨 부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럼 이 부분은 뭘까요, 여러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포괄적 양수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 재화의 공급을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포괄적 양수도에 의해서 양수한 사업이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얘기예요. 나는 간이과세자인데 내가 인수한 회사가 일반과세자다. 그럼 그냥 일반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목적상은 1번에 있는 용어는 무조건 기억합니다.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은 안 된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의 최소한 요건의 용어는 또 갖고 가셔야 되시니까. 자, 신규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네요. 신규 사업 개시자의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에 대한 부분. 자, 일단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 사업자가 나 간이과세자 적용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사업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그 연도에 공급대가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이다라고 본인이 예상이 된다라면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라는 걸 같이 내주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랑.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가능하다. 대신에 여러분 이거 낼 때도 아까 배제 업종이 있었죠. 그 업종에 들어가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도소매 같이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배제 업종이 아니셔야 되고요. 자, 간이과세자의 계산 구조는
자, 일단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부터 볼게요. 우리 과세표준 실수하지 마셔야 되는 거. 자, 여러분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었어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 그런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이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대가를 우린 과세표준으로 본다. 자,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이 아래쪽에 있는 건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한 거 글로 텍스트로 드린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공급대가이고요. 자, 그러면 그 공급대가에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할 거예요. 이 부가가치율은 국세청 공시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뀔 수도 있고요. 현재는 최소 5%부터 최대 30%까지 구간을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외우라고는 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외워요, 여러분? 네, 그래서 5%부터 최대 30%의 구간이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거예요, 여러분. 소매업인데 10%죠. 근데 제가 임대업도 하고 있대요. 그럼 뭐가 돼요? 30%. 그럼 이런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지금 매출을 두 개로 나눠서 신고하셔야 돼요. 신고서를 두 장을 내진 않아요. 같은 사업장이면. 그러면 지금 소매로 팔은 상품 매출 금액 따로 집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이면 임대 수입이 있겠죠, 여러분. 그 임대료에 대한 임대 수입을 따로 집계해서 30%를 곱하는 거로 각각 넣어 주셔야 돼요. 부가세 신고서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업에 따라서 부가가치율이 다르다. 자, 그래서 공급 대가에 여기 기재되어 있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무슨 부분? 세율 10%를 곱해서 우리 매출세액이 나온다. 자, 다른 사항이 없으면 이게 그대로 납부세액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간이과세자도요. 매입하는 과정 중에 세금 계산서를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으니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당연히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공제가 가능한 공제세액에 대한 얘기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내가 세금 계산서 매입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나온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죠. 근데 그 부분 받을 때 여러분 여기 매입세액 그대로 100%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매출과 관련돼서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부가세를 낸 거잖아요. 그쵸? 요거 곱해진 금액이 10%니까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 받을 때도 우리 지금 매출 쪽에 적용됐던 내가 매출에 지금 소매여서 10%의 부가율을 곱했었다라면 우리 여기도 10%에 해당되는 것만 공제해 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매입세 곱하기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만큼만 해주겠다.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 등이었잖아요. 그럼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으면 우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표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 우리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도 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반드시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의제매입 얘기했을 때 여러분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 된다고 했어요. 음식점이었을 때. 그쵸? 그러면 여기 의제매입에 대한 얘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점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였다라면 우리 의제매입에 대한 공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음식점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법인이었다 그럼 얼마 받을 수 있고요? 104분의 4였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이었다면 얼마였죠? 108분의 8이었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큼 곱해서 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음식점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영과세표준 얼마 이하는 4억 이하에 대해서는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우리 무슨 부분? 109분의 9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또 했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기재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 매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에 간이과세자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이거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이라고 얘기했던 공급 대가의 1.3%. 다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업종 중에 음식과 숙박은 2020년도 귀속까지는 2.6%를 해주겠다. 자,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미니멈의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3번까지 나온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제세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우리 그 공제세액을 빼는 부분, 근데 그 매출세액을 납부세액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럼 그거 빼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내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간혹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뺐더니 마이너스가 나왔대요. 그럼 환급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지금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부가세를 내기 때문에 우리 환급의 제도는 없어요. 그게 공제세액의 한도라는 부분하고 같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납부세액을 초과한다라면 누가요? 공제세액을. 그럼 환급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데 그 초과액은 있다 없다?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환급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란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자, 간이과세자 신고와 납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과세기간. 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년이죠. 자,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보고 12월 31일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우리 며칠 이내, 우리 25일 이내 우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을 했다라면 우리 일반 과세자하고 동일하게요. 폐업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하고요. 네, 이런 규정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간이과세자도 예정 고지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앞에 과세기간 수업할 때 제가 예정 고지란 표현도 쓰고 부가라는 표현도 쓴다고 했어요. 간이과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정 부가제도가 있다. 고지제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정 부가시키는 고지제도는 몇 월부터 몇 월? 자,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개인이었을 때 1월부터 3월, 7월부터 9월이었잖아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를 부가기간으로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간으로 보고요. 그리고 국세청이 무엇 해주겠다. 자, 우리 과세당국이 무엇 하겠다. 우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몇 퍼센트? 50%딱 절반인 거죠. 그 절반에 대해서 고지서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7월 25일까지 무엇하면 된다? 납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들도 이 고지 징수하는 과정 중에 소액부 징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소액부 징수는 얼마이다? 30만 원 미만이요. 그래서 3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 징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만 원 꼭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외적으로 무슨 부분이 있다? 아, 나는 사업 부진이다. 자, 직전 예정 부가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였다라면 본인이 무엇할 수 있다? 직접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간이과세자들은 신고납부 거의 안 하세요. 네, 거의 대부분 고지서로 내고 그리고 1년치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간이과세 납부 의무 면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아, 내가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금액이 너무 작다. 너무 영세한 거죠. 여러분 1년 내내 파는 게 4,800이에요. 근데 그 4,800이 매출 금액이잖아요, 소위. 그럼 매출 금액에서 매입 금액을 빼면 이 사람이 정말로 남는 순수한 이익은 과연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실제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라고 했던 하나의 과세기간, 여러분 이 부분에 1이라는 표현은요. 하나의 과세기간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기, 2기를 표현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의 과세기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공급 대가 3천만 원 미만이면 무엇하겠다? 우리 납부세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납부 의무를 면제해 줄 거고요. 그리고 혹이라도 가산세가 나왔다라면 가산세도 무엇하지 않겠다. 부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납부 의무 면제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납부 의무 면제죠. 신고자는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저는 뭐는 해야 돼요?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신고는 무조건 합니다. 네, 신고는 무조건 한다. 그래서 그렇게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 공급대가 3천만 원 미만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3천만 원 미만.
그거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3천만 원 미만이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네, 요 기간. 왜냐면 시험 문제 낼 때 여러분 이거를 1월부터 6월 막 이렇게 잘라서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고쳐서 오류를 범하게끔 되거나 아니면 공급 대가 금액을 딴 거로 바꿔내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3천이에요. 자, 간이과세 포기. 나는 간이과세자 안 하겠다.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난 누가 되겠다? 일반과세자가 되겠다. 본인이 그걸 선택하는 거죠.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일반과세자로 나는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과세자가 되려면 무슨 부분? 적용받고자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날을 기준으로 무엇해야 된다? 전달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일반과세자를 7월 1일부터 적용받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간이과세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자, 그 간이과세 포기를 언제까지 했어야 된다? 우리 6월 30일까지는 무조건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받으려고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 그럼 전 7월부터 적용받겠다고 했으니까 6월 30일까지 끝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나 간이과세 포기합니다라고 해서 포기서가 있어요. 그 서류를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신고라고 했어요. 자, 신고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승인제는 없습니다. 승인지 아니다. 그냥 신고이다. 됐어요, 여러분? 네, 신고. 우리 여러분 면세 포기도 있었죠. 면세 포기 때 제가 강조했어요. 신고예요. 면세도 승인이란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 죄송해요. 신고라는 거. 자,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면세를 포기하면 몇 년 동안 면세로 못 돌아가죠? 면세 포기. 자, 날짜가 나오는 건 제가 다 기억하라고 했죠. 숫자 나오는 건. 그런 거 가지고 신문들 내니까. 자, 면세 포기를 하면 나는 3년 동안 계속 뭘 해야 된다? 과세. 우리 과세 사업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면세를 적용받고 싶으면 다시 서류 내시라고 했어요. 자, 3년 기억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간이과세 포기도 3년이에요. 그래서 일반과세자 적용일로부터 몇 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는 우리 간이과세자로 내가 돌아가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이를 포기해서 일반에 갔다가 다시 간이 가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3년은 유지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은 유지. 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3년 숫자 꼭 기억합니다. 자, 간이과세 적용받으려고 하면 우리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며칠까지 신고하셔라. 10일 전까지 신고를 하셔라. 자, 결론적으로는 3년이 경과되고요. 나 다시 간이로 가겠다라고 하면 요 날짜까지는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날짜까지 제가 못했어요. 신고를 못했다. 그럼 또 뭐예요? 나는 또 일반과세자로 또 3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간이과세를 포기하게 되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과세 기간이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간이과세로 신고해야 되는 과세 기간과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되는 과세 기간이 들어오겠죠. 너 간이과세 포기 언제 했어? 라고 해서 포기일에 가정을 드려볼게요. 제가 간이과세 포기를 언제 했다고 하냐면 4월 20일에 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포기를 4월 20일에 하면 간이과세자는 자, 포기일이 속하는 말일까지는 간이과세자예요. 그러면 지금 포기일 속하는 달의 말일. 그럼 저는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이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5월 1일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일반 과세자는 과세기간 2번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2월 30일이 아니라 6월 30일로 과세기간이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부분. 마지막에 지금 설명드렸던 이 과세기간은 앞에 과세기간 수업할 때 사실 했었던 부분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부분. 간이과세자는 여러분, 우리 교재에 단원 실무이론이라 해서 단원평가 문제 나와 있는데 그 부분 풀어보시면 이 수업했던 내용이 두루두루 다 나온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쪽에 편중돼서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간이과세는 쭉 읽는 것처럼 가져가시고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린 부분은 절대로 잊어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희 부가가치세 마지막 챕터까지 모두 다 마무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이론 부분이 모두 다 끝났으니까 저희는 다음 강좌부터는 이제 전산 실무 쪽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